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성 이야기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전라산맥 깊숙한 곳 성화라는 작은 마을에 윤미란 62세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짝 떨어진 듯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오래된 세탁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자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9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삶을 살아냈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웃고, 일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방 안은 아직 서늘하지만 따뜻한 찻주 전자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마음을 녹입니다. 미라는 남편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녹차를 우려내어 낡은 창가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유리창은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해졌지만 그 너머로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이 마을엔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도 없습니다. 대신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전깃줄 위에 앉은 참새들의 지저귀만이 아침을 채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어딘가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가게 구석을 정리하던 미라는 나지막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고 세탁소는 고요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게감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한 남자가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소금 후추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나무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 세월이 남긴 주름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시집 속에서 막 튀어나온 인물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저 가을 건너편에 새로 이사 왔어요. 이 낡은 옷들을 세탁하고 싶은데 혹시 아직 맡기면 되나요? 아직 손 세탁도 합니다. 며칠 기다리셔도 괜찮다면요. 괜찮습니다. 전 전통 방식이 더 좋아요. 뭔가 특별한 냄새가 있잖아요. 마치 기억처럼요. 기억은 종종 첫 냄새에 가장 선명히 남죠. 야예합니다. 그럼 주말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란이에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려 있어요. 기억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미란 씨.
그날 이후 강 씨는 자연스럽게 미란의 일상 속 일부가 되었습니다. 3, 4일마다 세탁소를 찾았고, 가끔은 세탁할 옷을 들고 오고, 가끔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을 끝 가을께 있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작은 목공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직접 창틀을 바꾸고 선반을 만들고 책상을 세웠다고 했죠.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이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고, 그 미소는 미란의 마음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매일 오후 그 발걸음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은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고, 나중엔 마을 이야기, 나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강 선생님, 예전에 서울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왜 목공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광고 일을 했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늘 비어 있었죠. 나무는 달라요. 살아있고 귀 기울여줘요. 저도 이해해요. 세탁소도 제 열정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손님이 없는 오후엔 찻주 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들릴까 봐서요. 초인종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살짝 더 빨리 뛰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 무렵 강 씨는 등을 숨기며 세탁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세탁물이 아니라 선물을 들고 왔어요. 미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선물이요? 그는 손수 만든 나무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수건들을 담으시라고요. 종이 상자에 넣으시는 게 아까워서요. 미라는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얹고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20살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눈을 감을 때마다 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잔잔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정성스레 만든 나무 바구니.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감정이었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성화 마을 뒤편 산자락에 매화꽃이 하얗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3월 초 아침, 강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와 작은 모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매화 구경 가실래요? 잠깐 산책 정도지만요. 미라는 약간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다만 따뜻하게 입고 가야겠네요.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새소리가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강 씨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오래. 미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입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해 봄, 미란에게 매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세탁소 앞에는 나무 탁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 씨는 직접 내린 차를 가져오고 미라는 떡과 과일을 곁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비가 와도 꼭 오고 싶었어요. 미라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나란히 걷는 조용한 발걸음 속에 성숙하고 단단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혼자라고 느낀다면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